신병교육대 훈련소 안쪽 이른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우자 훈련병들이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윤재는 특히 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죠. 20살의 앳된 얼굴에는 항상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다른 동기들보다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김윤재, 너 또 늦었어. 조교 상병 박민수가 윤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실 윤재는 가장 먼저 일어났지만 박민수는 늘 윤재에게만 트집을 잡았죠. 너 때문에 전체가 늦는다고. 빨리 움직여. 윤재는 예. 하고 대답하며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박민수의 눈에는 항상 느려 보였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투에서 다 죽어. 김윤재. 박민수가 윤재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윤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세면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참 일병 최진호가 윤재 뒤에 서서 계속 재촉했죠. 야, 김윤재, 너 혼자 느긋하게 뭐해? 다른 애들은 다 끝났어. 윤재가 죄송합니다 하며 서둘러 양치를 마치려 하자 최진호가 윤재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늦는다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윤재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교들과 고참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윤재를 불러댔거든요. 김윤재, 너 밥그릇 제대로 안 들고 있어. 김윤재, 자세 똑바로 해. 김윤재, 너만 느리게 먹고 있네. 윤재는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계속 예, 알겠습니다. 하며 대답만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 윤재만 따로 불러내어 추가로 팔굽혀펴기를 시켰죠. 너 혼자 약해서 전체 평균이 떨어져. 100개 더. 박민수가 소리쳤고 윤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도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려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대 정리 시간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윤재의 침상을 보더니 이불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놓고 정리했다고? 다시 해. 윤재가 다시 정리하면 또 다른 이유로 엎어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윤재만 혼자서 계속 이불을 개고 접고를 반복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후 개인 정비 시간에도 윤재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윤재를 보고 박민수가 다가왔어요. 야, 김윤재, 너 태도가 불량해 보여. 반성문 써와. 윤재가 무엇을 반성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박민수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나? 내가 알아서 생각해봐. 내일 아침까지.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어서야 윤재는 겨우 침상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도 박민수가 윤재의 침상 앞에 와서 속삭였어요. 김윤재, 너 때문에 분대 전체가 고생한다는 거 알지? 좀 더 노력해. 윤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윤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받은 지적들을 모두 기억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침 점호 시간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교 박민수가 윤재의 군복 상태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윤재, 너 어깨 부분에 먼지 있어. 이게 뭐야? 박민수가 윤재의 어깨를 세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먼지라고 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윤재는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전체 앞에서 팔굽혀펴기 50개. 다른 훈련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재는 혼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미 무리했던 팔과 어깨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윤재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25개를 넘어가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35개쯤에서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100개로 늘린다. 박민수의 소리에 윤재는 더욱 속도를 냈지만 40개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고참 최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김윤재, 너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야?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윤재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며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50개를 마쳤을 때 윤재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전 훈련 시간에는 더욱 혹독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에서 윤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키는 것이었죠. 김윤재,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박민수가 소리칠 때마다 윤재는 예 하고 대답하며 다시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윤재에게는 휴식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른 훈련병들이 쉬고 있을 때 최진호가 윤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윤재,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잡초 뽑기 해라. 윤재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혼자 잡초를 뽑아야 했어요. 손이 까지고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윤재의 상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윤재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박민수는 김윤재, 너 왜 그렇게 맥없이 걸어? 기운 좀 내라. 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개인 정비 시간, 윤재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얼굴을 담그니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세면대를 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 후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훈련병이 바닥에 쓰러진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사람 쓰러졌어. 하고 소리치자 조교들이 달려왔어요. 박민수가 윤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다른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탈진인 것 같은데 의무실로 옮겨. 의무실에서 의무병 이상철 상병이 윤재를 간단히 진찰했습니다. 맥박과 혈압을 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로로 인한 탈진 같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민수가 그럼 보고서에는 뭐라고 쓸까? 하고 물으니 이상철은 자발적 과로로 인한 단순 실신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보고서에는 훈련병 김윤재 자발적 과로로 인한 단순 실신, 별다른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박민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원래 신병들은 다 이래. 적응 못하면 이런 일 생기는 거지.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사단 지휘부 비서실 중령 한재민은 평소와 같이 각 부대에서 올라온 일일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보고서들이 매일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훈련 중 부상, 장비 고장, 기타 경미한 사고들 말입니다.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던 한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훈련병 김윤재 자발적 과로로 인한 단순 실신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윤재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한재민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서둘러 사단장 가족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파일을 뒤적이던 한재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사단장 김태현 준장의 아들 이름이 분명히 김윤재였습니다. 생년월일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일치했죠. 한재민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단순 실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사단장님 아드님이 맞나? 한재민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대 날짜, 배치부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그는 즉시 신병교육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김윤재 훈련병 상태 어떻습니까? 어제 실신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전화를 받은 박민수 상병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체력이 딸리는 애라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도 훈련 참여했고요. 하지만 한재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사단장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재민은 고민 끝에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김태현 사단장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신병교육대에서 실신 사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훈련병 이름이. 한재민이 말을 망설이자 김태현이 재촉했어요. 빨리 말해보게. 김윤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단장님 아드님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들 윤재가 이 부대에 입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별 대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해뒀거든요. 하지만 실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발적 과로로 인한 단순 실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실에서 링거 치료 후 정상 훈련 복귀했다고 하고요. 한재민이 보고서를 건네주자 김태현은 찬찬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 윤재는 어려서부터 체력이 좋은 편이었고 건강상 문제도 없었거든요. 김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신병교육대로 간다. 한재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드님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하지만 김태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가는 건 아버지로서가 아니야. 이 부대 사단장으로서 가는 거지.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내 아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한재민은 사단장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김태현은 평소에도 부하들의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지휘관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재민이 나가려 하자 김태현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어. 오전 11시 사단장 전용 지프차가 사단 본부를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신병교육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김태현은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윤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고였을까?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계속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다른 부대 장병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내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지. 그래서 더욱 이번 일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사단장 전용 지프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 와서 환영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정문 보초를 서던 이등병이 사단장 깃발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보초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현 사단장이 차에서 내리자 보초병은 더욱 긴장한 채로 다시 경례했습니다. 신병교육대 출입을 신고드립니다. 김태현은 간단히 답례하고는 부대장 어디 있나? 하고 물었어요. 보초병이 급히 내선 전화로 연락하자 몇 분 만에 교육대 지휘통제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셨다고? 미리 연락도 없이? 부대장, 김성호 중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 단정했던 군복도 허둥지둥 입느라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김성호 중령, 신병교육대 부대장입니다. 김성호가 숨을 헐떡이며 경례하자 김태현은 차분하게 답례했어요. 수고하고 있네. 갑자기 와서 미안하군. 하지만 김태현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온화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굳은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태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실신한 김윤재 훈련병 상태 확인하러 왔어. 어디 있나? 김성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사단장이 일개 훈련병의 실신 사고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윤재 훈련병 말씀이십니까? 현재 정상 훈련에 복귀해서 괜찮습니다만. 김성우가 대답하려 하자 김태현이 말을 끊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김성우는 급히 훈련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오후 체력 단련 시간입니다. 훈련장에 있을 겁니다. 김태현이 훈련장을 향해 걸어가자 김성우가 급히 따라붙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준비는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보면 돼. 김태현의 단호한 말에 김성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훈련병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조교들의 구령 소리와 함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김태현의 눈에는 한 구석에서 혼자 추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훈련병이 보였어요. 바로 윤재였습니다. 저기 혼자 하고 있는 훈련병이 누구인가? 김태현이 김성우에게 물어보자 김성우가 확인해 봤어요. 김윤재 훈련병입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추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그때 조교 박민수가 윤재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윤재, 더 빨리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끝내려고? 윤재는 예. 하고 대답하며 더욱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었어요. 팔이 떨리고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라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런 식의 훈련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조교 이름이 뭔가? 김태현이 조용히 물어보자 김성우가 박민수 상병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내가 직접 저 훈련병과 얘기해 보겠어. 김태현이 말하자 김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요? 그럴 필요까지는. 내가 이 부대 사단장이야. 내 부대 훈련병과 얘기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태현이 훈련장으로 걸어가자 조교들과 훈련병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훈련장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박민수도 사단장을 보고는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박민수 상병입니다. 수고하고 있어. 김태현이 답례한 후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윤재는 아직 아버지가 온 줄 모르고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현은 잠시 침묵하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봐야겠어. 김태현이 훈련장에 나타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교들과 훈련병들 모두 긴장한 채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윤재만은 여전히 팔굽혀펴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윤재 훈련병, 김태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장교가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윤재는 급히 일어나서 경례했어요. 김윤재 훈련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김태현은 아들을 가까이서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의무실에 갔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윤재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김태현의 아버지로서의 눈에는 아들이 괜찮지 않다는 게 명백히 보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가? 솔직하게 말해봐. 윤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이런 높은 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도중에도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김태현은 주변에 있던 조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비켜주겠나? 이 훈련병과 개별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 박민수와 다른 조교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멀리 물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윤재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목소리를 낮춰서 물어봤어요. 윤재야, 아버지야. 윤재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 아버지? 윤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래, 어제 내가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왔어. 김태현이 말하자 윤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김태현은 아들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도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이 상처들은 뭐냐? 김태현이 윤재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어보자 윤재는 황급히 소매로 가렸어요. 아, 이건 그냥 훈련하다가 생긴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니었어요. 윤재야,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하지만 말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김태현은 윤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윤재는 그제서야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혼나고 때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윤재의 말을 들으며 김태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누가 널 때렸다고? 조교들이요. 그리고 고참들도 저만 계속 괴롭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윤재가 울먹이며 말하자 김태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이 계속됐나? 입대한 첫날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저만큼 심하게 당하지 않더라고요. 윤재의 말에 김태현은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감정을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윤재야,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김태현이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고자질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윤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태현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보장해 줄게. 김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윤재야, 아버지가 여기 온 건 내가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야.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 윤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의무실로 가자. 제대로 검진받아야 해. 김태현이 윤재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윤재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김태현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 의무실에서 윤재를 정밀 검진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무병 이상철이 김태현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훈련병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 증세와 함께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몸 곳곳에 멍 자국들이. 김태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멍 자국들이 언제부터 생긴 것 같나? 김태현이 물어보자 이상철은 망설이며 답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은 윤재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일주일 넘게 이런 고통을 혼자 참아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윤재야, 좀 더 쉬어라. 아버지가 다른 일 처리하고 올게. 김태현이 윤재에게 말하자 윤재는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너무 큰일 만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지만 김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의무실을 나온 김태현은 즉시 부대장 김성호를 불렀어요. 중령, 지금 당장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긴급히 와야 해. 김성호는 사단장의 단호한 어조에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헌병대장을요? 무슨 일이? 질문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해. 30분 후 헌병대장 이동훈 중령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김태현은 그를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훈아, 이 부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훈련병에 대한 체계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 이동훈은 사단장의 표정을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동훈이 물어보자
김태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면 수사 들어가. 김윤재 훈련병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병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조사해. 이동우는 알겠습니다 하며 즉시 수사팀 구성에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8시 신병교육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부대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조교들과 고참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수사에 협조해야 했어요. 특히 박민수와 최진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민수 상병, 김윤재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헌병대 수사관이 박민수를 신문하자 박민수는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훈련 지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다른 훈련병들 증언에 의하면 당신이 김윤재 훈련병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박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냥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고의로 괴롭힌 건 아니에요. 최진호 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선임으로서 후임을 지도한 것뿐입니다.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매일 김윤재만 따로 불러서 기합 주고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혹행위가 윤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몇몇 훈련병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조교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었던 겁니다. 김태현은 수사 결과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군대야?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전우회야? 이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일단 주동자들은 모두 구속했습니다. 박민수 상병과 최진호 일병, 그리고 다른 가담자 2명까지요.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다 밝혀내야 해. 김태현은 부대장 김성호도 불렀어요. 중령,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런 일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야. 김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 부대 전체가 다시 태어나야 해. 밤 11시가 되어서야 1차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태현은 다시 의무실로 가서 윤재를 확인했어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며 김태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아빠가 늦었어. 윤재야. 김태현이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사흘 후 각종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아들 폭행 사건, 군 수뇌부 경로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전면 수사 착수 사단장 직접 나서 아들 구해내 등의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김태현은 이른 아침부터 계속 울리는 전화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서실 한재민 중령이 보고하자 김태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을 하자. 이 문제를 제대로 공개하고 군 전체의 각성을 촉구해야겠어. 한재민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효과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김태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뿐이야. 오후 2시 사단 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김태현이 단상에 서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7사단장 김태현 준장입니다. 김태현이 인사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지난주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를 당한 훈련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하려 하자 김태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질문은 나중에 받고 먼저 제가 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지자 김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아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피해자가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다면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김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너무 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군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이죠. 김태현의 말에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군대도 사회의 일부이고 우리 장병들도 소중한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김태현이 답했어요. 주동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과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관련자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장님, 군 내부의 반발은 없습니까? 한 기자가 예민한 질문을 던지자 김태현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반발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뀌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태현은 윤재가 입원해 있는 의무실로 갔어요. 윤재는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윤재가 말하자 김태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야, 이건 큰일이 맞아.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큰일이 된 거야. 김태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다른 많은 후배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김태현의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군 관련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발언군 문화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등의 평가를 내렸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이런 장군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저런 분 밑에서 군복무했으면 좋겠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 군기가 빠진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김태현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군 내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겠다. 정군 차원의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현의 용기 있는 대응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죠. 한 달 후 윤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병교육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교육대장과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윤재야,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는구나. 김태현이 면회를 와서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윤재는 예전과는 달리 건강해 보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른 동기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고요. 김태현은 윤재와 함께 부대 안을 걸으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어요. 훈련장에서는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지도하고 있었고 훈련병들도 활기차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버지. 박준혁이라고 제 동기인데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김태연이 말하며 다른 훈련병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건강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야, 너도 이제 선임이 되면 후임들을 잘 챙겨줘야 해. 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절대로 후배들에게는 그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싶어요. 군대가 이렇게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면회실에서 김태연은 윤재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재야,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 김태연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윤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니? 김태연이 궁금해하자 윤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훈련병들이 행복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태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군대가 정말 달라질 거야.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며칠 후 김태연은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을 받았어요. 군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들, 예비역 장병들, 심지어 현역 장병들까지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 어머니의 편지가 김태연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아들도 얼마 전까지 힘들어했는데 이번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군생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김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들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김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몇 개월 후 윤재의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연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수료식에 참석했어요. 윤재는 훈련병 대표로 답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며 김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료식이 끝나고 김태연과 윤재는 함께 부대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친구들도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윤재가 진심으로 말하자 김태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재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김태연이 말하자 윤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김태연은 윤재에게 말했어요. 윤재야, 아버지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때로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말이야. 윤재는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군인이 된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계급과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감으로 행동한 그 순간이었죠. 이제부터는 모든 장병들이 우리 아들들이야. 김태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윤재의 손톱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길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